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실 캐비닛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 김강혜림입니다. 20년 넘게 심장외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완벽히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손상된 이유는 질병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사용한 약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복용하는 진통제, 아침에 먹은 위장약, 심지어는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한 감기약까지 모두 그 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잔전한 약에 대한 모든 믿음을 깨뜨릴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수많은 심장들을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은 어떤 약물이 비밀리에 여러분의 심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왜 60세 이후에 더욱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주 찾는 약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SAIDs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부프로펜, 네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약물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두통, 요통, 관절염,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마치 심장에 대한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위험성을 이미 20년 넘게 알고 있었고, 2005년 FDA는 이러한 약물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서요. 72세인 마이클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거의 매일 NSAID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장미밭을 돌보던 중 갑자기 너무 피곤해져서 숨이 가쁘고 발목이 2배로 부풀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급성 심부전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나이와 고혈압으로 이미 힘들었지만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음에 가깝게 만든 것은 바로 매일 복용한 그 항염증제였습니다. 그 약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NSAIDs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 특정 효소를 차단하지만 동시에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의 작용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2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체내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해보면 심장은 물을 더 많이 퍼내야 하는 펌프처럼 됩니다. 젊은 심장은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혈관이 경직되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심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NSAIDs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NSAIDs는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복용량과 사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디클로페낙과 2400mg 이상의 이부프로펜은 심장 문제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용량 네프로펜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만약 심장 보호를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부프로펜과 같은 NSAID는 그 보호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료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한 진통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안은 있습니다. 때때로 아세트아미노펜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국소적인 항염증 크림이나 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SAID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용량과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것이 금칙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약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약물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위보호제라고 광고되는 약물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s, 예를 들어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이 그 예입니다. 이 약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들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마치 의식처럼 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장염이나 NSAID 같은 약물로 인한 위장 보호를 위해 사용되죠. 하지만 그 비터 아이러니, 바로 귀 보호를 위해 처방된 약물이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8세 헬렌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오메프라졸을 처방받고 이 약물을 평생 복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사라졌고 그녀는 그 약물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정기검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혈액검사에서는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가 데인저러슬리 낮아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의 리듬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은 마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도 바로 오메프라졸과 같은 PPI의 장기 사용입니다. PPI는 위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산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산이 억제되면 마그네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는 PPI 사용과 심장마비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이론은 이 약물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는 질소 산화물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질소 산화물이 부족하면 혈관이 경직되어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PPI의 원래 목적은 4주에서 8주 동안의 단기 치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기간 PPI를 복용하고 있다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물을 평생 먹어야 할까요? 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대체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면 주기적으로 마그네슘 수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약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누구나 집에 있을 법한 약물,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는 경구용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프린이 포함된 약물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그 코가 막힌 증상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약물이지만 그것이 심장에 미치는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은퇴한 교사인 마가렛 씨는 심한 감기에 걸려 유명한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그 약물에는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었죠. 두 번째 날,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혈압은 하늘을 찔렀으며 심장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이 감기약이 그녀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도에페드린과 페닐프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에서만 작용하면 좋지만 전신으로 퍼져 혈관을 좁혀버립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큰 저항을 뚫고 혈액을 펌프해야 하므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한 이 약물은 심장 박동을 빠르고 불규칙하게 만들어 이미 민감한 심장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 당국은 슈도에페드린에 대해 최근 재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효과가 뇌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약물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약물이 위험한 이유는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글씨를 읽지도 않고
위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이 약을 복용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이 약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안전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비강 스프레이나 가습기,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가 좋은 선택입니다. 코를 위한 해소가 심장의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마지막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가장 논란이 많고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그 칼슘 보충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칼슘 보충제가 심장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세인 린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심장마비를 겪게 되었죠. 그녀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전통적인 위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를 겪은 이유는 그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칼슘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그것이 혈관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을 경직시켜 결국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식품에서 얻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제품이나 채소에서 얻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며 몸이 효율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는 다릅니다. 보충제로 복용하면 칼슘이 혈액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과도한 칼슘은 뼈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동맥벽에 축적되는 것이죠. 일부 대형 연구들은 칼슘 보충제가 심장마비 위험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진단된 사람들에게는 칼슘 보충제의 이점이 위험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칼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전략은 음식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보충제를 권장한다면 절대로 혼자서 시작하지 마세요. 이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5가지 매우 흔한 약물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염증제, 위장보호제, 비충혈제거제, 특정 항우울제, 그리고 칼슘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물이 여러분의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이제 정보로 무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정보들. 이제 여러분은 관절염 약물이 심장을 과부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장 보호제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감기약이 심장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약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와 상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의사를 만날 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을 적어가세요. 비타민과 보충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질문을 하세요. 이 약물이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약인가요? 더 안전한 대체제가 있을까요? 혹시 혈압을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검사를 해야 하나요?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험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균형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심장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아무리 흔한 약물이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놀랍거나 유용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 상담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돌보세요.